지난 시간에 우리는 섭동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른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제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되면은 두 오비탈의 믹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주된 성분은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오비탈이고 녹색 부분의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과 서로 상호작용해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에너지 준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에너지 준위의 어토믹 오비탈이 믹싱이 되면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낮은 준위의 에너지 오비탈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오비탈의 성분도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 함수에서도 이제 다른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섭동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개수들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개수 같은 경우에는 섭동이론에 의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분수꼴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아래쪽 부분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로 믹싱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들어가게 되고 윗부분에는 두 어토믹 오비탈의 레조넌스 인테그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높아지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섭동이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에너지 차이는 다음과 같은 레조넌스 인테그랄로 표현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섭동이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시간 의존 섭동이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두 개의 오비탈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 섭동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항이었었는데 만약 이 섭동이 시간에 의존하게 되면은 요 개수의 시간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섭동에 시간이 의존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바깥에서 빛을 쏴줄 경우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있고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오실레이션 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빛을 쏴주게 되면은 그 빛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원자나 분자가 가지는 다이폴 모먼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상호작용으로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이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원자나 분자가 가진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고 얘는 바깥에서 조사해준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내는 항입니다. 그래서 시간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해밀토니안,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의 시간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개수가 이제 0 아닌 값을 갖게 됩니다. 시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섭동 이론에 의해서 이 개수들을 구하게 될 텐데 이 개수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리적 의미는 개수보다 개수 제곱이 중요한데요. 이 제곱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카이 1, 카이 2라고 하게 되면은 A2의 개수는 시스템이 두 번째 오비탈이 있을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고, 이제 빛을 쏴주게 되면은 빛을 받아서 얘가 두 번째 오비탈로 이제 전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있고 빛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갈 텐데, 그 중간 단계는 두 상태의 합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이제 A1은 1이 되겠죠. A2는 0이 되겠죠. 초기에는. 그러나 전이가 끝나게 되면은 반대로 얘가 0이 되고 이제 얘가 1이 될 것입니다. 파이널 스테이트에는.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 중간에는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0 아닌 값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 A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excited state에 존재할 확률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의 이제 전이 확률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H 프라임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고요. 이것이 분자 일렉트릭 달포본트와 바깥에서 쏴준 일렉트릭 필드의 곱으로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쏴주는 빛이 지축 방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요 내적 값은 지축 방향의 달포먼트와 지축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의 곱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뉴를 우리가 이제 보통 오메가로 정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H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H 프라임을 이용을 해서 요 계수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구하게 되면은 이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빨간색 부분과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파란색 부분은 바로 코사인 오메가 t 항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항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항에서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부분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항이 되고요. 뒷부분은 시간에 의존하는 항이 됩니다.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항에 의해서 이 빨간색 부분이 나오고, 시간에 의존하는 항에 의해서 이제 뒷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테오리에서 이게 카이 1, 카이 2가 되면은 이 두 오비탈이 이제 섞여지는 계수가 다음과 같은 이제 레조넌스 인테그랄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테오리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항은 이제 이런 항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랫부분에 썼습니다. 그래서 H 프라임이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 항이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간에 의존하는 항이고, 카이 1과 카이 2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의존하는 항이 적분교 바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렉트릭 필드는 지축 방향이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달포먼트와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의 합은 이제 지축 성분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의 지축 방향은 역시 상수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교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UG12라고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이포 모먼트이긴 한데, 트랜지션 다이포 모먼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 트랜지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카이 1, 카이 2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는 분자나 원자가 이니셜 스테이트에는 다이포 모먼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널 스테이트에서도 다이포 모먼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중간에는 다이포 모먼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트랜지션 다이포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식에 의하면은 카이 1은 다이폴 모먼트가 없고요. 분자가 카이 2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이폴 모먼트가 없습니다. 근데 전이가 될 때는 이 계수가 각각 0 아닌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다이폴 모먼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랜지션 다이폴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에서 이게 s 오비탈이고 이게 2p 오비탈이라고 했을 때 1s 오비탈은 다이얼 모먼트가 없습니다. 2p 오비탈도 역시 다이얼 모먼트가 없습니다. 근데 1s에서 2p로 올라가는 그 중간 단계에는 이제 다이얼 모먼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트랜지션 다이얼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1, 2라는 첨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의 앞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 트랜지션 다이얼 모먼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항 1시간에 1s에서 2p로 전이가 되냐 안 되냐는 다음과 같은 적분으로 구한다고 했었죠. 이니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파이널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여기 사용하는 빛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게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 지축 방향 일렉트릭 필드를 쏴줬다고 하면 얘가 G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느냐 0이 되지 않느냐에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를 했었지. 이 풋사이온이 바로 1s 오비탈이고 얘가 이제 2p 오비탈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우에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카이1이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이제 카이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축은 바로 쏘아준 빛의 방향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0이 되면은 이제 전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셀렉션 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디펜던 퍼터베이션 테오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항이 나오고 시간에 의존한 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일종의 셀렉션 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도시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x축이 t고요. y축 이게 카이1이라고 그러고 카이2라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제곱을 그려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스테이트 있을 확률은 이제 제로가 되겠죠. 요 제곱은 두 번째 상태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 줍니다. 초기 상태에는 여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상태에 있을 확률은 제로가 돼서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이제 빛을 쏴주는 거죠. 이 주파수를 우리가 오메가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간격은 이제 h 뉴가 되고 얘는 h 바의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빛을 쏴주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A2의 제곱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분자들이 전부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상태에서도 계속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상태에서 첫 번째 상태로 이제 업접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에미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에미션이라는 거죠. 그 여기는 업접션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업접션이 일어나서 두 번째 상태에 있을 확률이 커지게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에미션이 일어나서 두 번째 상태에 있을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0으로 되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접션, 에미션, 업접션, 에미션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건 오실레이션인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셀렉션 룰에서 유도한 이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얘는 첫 번째 상태, 파이널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뮤 G가 들어가는 지축 방향의 다이얼 모먼트. 근데 지축 방향의 다이얼 모먼트는
보통 2 곱하기 G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일종의 이제 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빛을 쏴주게 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전이가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에미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업접션 에미션이 일어나요. 오실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폭이 있을 텐데 그 진폭이랑 상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 적분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셀렉션을 구했을 때 구한 값들. 만약에 이게 0이 되면은 이거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얘를 바깥에서 쌓아준 빛의 주파수 오메가라고 부르고요. 이 간격을 우리가 아까 h바 오메가 제로라고 했습니다. 자, 얘하고 얘의 차이가 0이 아닐 때를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보면은 오메가 제로 빼기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하고 요 에너지 준위의 주파수의 차이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아래쪽 그림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하고 에너지 준위의 주파수의 차이가 작을 때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레조넌스 컨디션이죠, 일종의. 거의 레조넌스 컨디션. 그리고 요 녹색이나 파란색 커브는 오프 레조넌스 컨디션이죠.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가 상당히 차이가 날 때를 얘기해 줍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흡수는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접전 스펙트럼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스펙트럼이 오메가 제로에서만 인텐시티가 있는 샤프한 픽이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파수에서도 흡수가 일어나는데 인텐시티가 작을 뿐이라는 거죠. 물론 오메가 제로일 때, 레조넌스 컨디션일 때 가장 인텐시티가 클 것입니다. 보면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거의 1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0으로 갔다가 1로 갔다가 0으로 간다는 거죠. 정확히 1은 아닙니다. 이게 1MHz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하고 에너지 간격의 차이가 좀 커지게 되면은 1까지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돔이 전체 100%가 위로 못 올라가고 예를 들면 뭐 한 20%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다 떨어져. 근데 그 두 번째 스테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확률값이 1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더 주파수 차이가 나게 되면 조금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동 주파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업접션 에미션이 일어나는 그 주파수는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테오리를 이용해서 구한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셀렉션 룰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디펜던 퍼터베이션 테오리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동 함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상태,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와 두 번째 상태의 이제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줘요. 근데 얘가 각각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요 개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타임 디펜던 퍼터베이션 테오리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타임 디펜던 퍼터베이션에 해당합니다. 요 개수를 구하는 것은 타임 인디펜던 퍼터베이션 테오리 구하는 것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